2015년도에 이 오산 미군 기지에 탄저균이 배달이 돼가지고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주한미군 방어 시스템 중에 주피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화학전 과제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부산에서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최근에 불거져서 부산이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국방부하고 미군 측은 생화학 실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단 밝히고 있지만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소식을 특정 보도한 부산일보 황석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피터 프로젝트가 좀 생소한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주피터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생화학 위협에 대비해서 병원균이라든가 독성을요, 조기에 탐지하고 그 실체를 확인해서 그 정보를 또 공유한 뒤에 이렇게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보호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 시료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서도 바로 이게 빨리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게 실체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북한의 그런 생물 무기 위협에 대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올해부터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됐다면서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네, 2016년부터 주피터 프로젝트를 부산항 8부조에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처음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신문이 단독 보도한 2019 회계연도 미 국방부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를 보면은요. 그 2019년도에 올해만 부산항 8부조에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을 책정을 했고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전체 주피터 예산만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산항 8부조에서는 계속 주피터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황 기자가 쓴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 주피터 프로젝트를 부산항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럼 알겠는데 근데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을 했다. 이거는 좀 약간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일단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을 했다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요, 살아있는 매개체도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피터 전체 프로젝트 안에서 자기들이 이런 최첨단 생화학 방어전 대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생각을 하기로는 분명 생화학 실험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 미군이 이런 자기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산항 8부도에도 살아있는 매개체 혹은 사균화된 비활성화된 고위험 병원체를 들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의 예산 문서에 살아있는 매개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 측, 그러니까 미군 측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근데 미군은 현재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은 주피터 프로젝트는 방어용이다. 그러니까 세균 무기 개발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북한의 그런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고 그리고 부산항 8부도에서는 그 생화학 실험이 일절 없다. 이게 미국의 한결같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예산 평가서에 나온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도 한국이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게 불안한 건 사실인데 우리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좀 확인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우리 국방부도 현재까지는 이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미군과 항상 같은 입장을 지금 내왔고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실제로 8부지를 공개를 해라. 이렇게 우리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 언론이랑 함께 들어가서 함께 현장을 함께 보자. 이렇게 지역에 일관된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부산시 그리고 뭐 언론, 부산의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좀 공개를 해달라.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거부만 하지 말고 뭔가 우리 안심시켜 줄 만한 어떤 뭐 근거 자료를 좀 보여주거나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네네. 없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말로만 자기들은 주피터 프로젝트 들로 사용되는 장비는 미국에서 다 검증된 장비이기 때문에 네. 안심해도 된다. 뭐 생화학 실험은 없다. 아직까지 현재로서 그렇게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불안한 측면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에 오산 기지에 탄저균이 배달이 됐었잖아요. 주한미군에. 네, 그때도 맞습니다. 미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산에서 그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이 됐었고요. 당시에도 그 살아있는 탄저균이 원래라면 비활성화된 그런 탄저균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미국 내에서 실수로 이게 알고 봤더니 살아있는 탄저균이 뒤늦게 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한미 합동 실무단이 꾸려져가지고요. 그 사고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 당시에 주한미군은 탄저균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에 한미 합동 실무단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탄저균 등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 샘플을 15차례 이렇게 들여온 게 확인이 됐는데요. 거기서 또 주한미군이 말을 바꿉니다. 그때 5월때 한 해명은 그 오산에서의 그런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었다. 이런 뜻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2014년 7월에도 오산 기지에서 탄저균하고 패스트균하고 거기에다가 베네수엘라 말레형 바이러스라는 고위험 병원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오산에서 처음 이렇게 실험을 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 말도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한번 거짓말한 전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현장 설명회를 열든가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데려와서 주민들 앞에 세워서 이게 안심하다고 이렇게 보여주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피터 프로젝트라는 게 왜 부산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거 혹시 좀 추정이 되나요? 이게 일단은 추정인데요. 2015년 당시에 그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요. 그때 평택의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산 기지에서는 계속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거기다가 그 용산 미군 기지가 또 평택으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부산에서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 임시적으로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가 완료가 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이게 주피터 프로젝트 다 옮겨갈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평가서를 보면은 그게 아니고 계속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평택 미군 기지 거의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 미군 기지의 주피터 프로젝트 예산도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동시에서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추측을 하기로는 부산은 솔직히 팔부드는 그렇게 장소가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만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계속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일종의 평택 기지의 백업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군데가 파괴가 되더라도 한 군데는 그대로 살아서 그렇게 군사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업 기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부산 팔부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 물자가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부산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살아있는 세균이 실제로 반입이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은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반입이 됐다면은 이거는 우리 정부하고 미군하고 맺는 소파 협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살아있는 그런 고위험 병원체 반입은 요거는 소파를 떠나서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질병관리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국내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지금까지 들여온 고위험 병원체는 사균화된, 비활성화된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일단은 고위험 병원체를 안 본다는 게 안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그것을 우리 정부에 통보 없이 들여왔는데 사균화된 것들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군의 그런 사균화됐다는 그런 것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네. 2015년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소파 규정에 만약에 이런 비활성화, 사균화된 고위험 병원체를 가져올 경우 네.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하도록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놨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비활성화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이런 고위험 병원체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것이 많이 드러났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위험한 것이고 그다음에 독일 소파를 보면은요. 미군이 독일에도 있기 때문에 독일 소파 같은 경우 모든 고위험 병원체 같은 경우 이게 살아있건 죽었건 간에 상관없이 독일 당국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소파는 조금 불안전하고 거기에 비해서 불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거냐. 이 실제로 균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네네.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가요, 이게? 이게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탄저균 같은 경우에는요, 치사율이 9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는 공중에서도 이게 100kg만 살포를 해도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고위험 병원체입니다. 거기다가 부산 팔부도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험을 사막에서 하고요. 그런데 이 팔부도 같은 경우 주변에만 한 수십만 명이 살고 있고 거기다가 부산역이라든가 부산 자성대부두, 신선대부두, 부산 물류의 중심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사고라도 나면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산 주민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래서 주피터 프로젝트를 이게 정말 너희가 안전하다고 이게 주장을 한다면은 공개를 하라. 이런 일관된 입장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주피터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된다. 미군이 이거를 다 모든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라든가 시의회 차원의 어떤 대응도 나오고 있나요? 일단 부산시는요 그 국방부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장 설명회, 현장 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그 다음에 팔부도가 있는 남구청과 남구의회에서도 계속 같은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고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 기자가 이번에 이걸 취재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히 있었나요? 사실 제가 팔부도가 있는 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근처에 사시는군요.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저희 애를 저희 부모님 댁에 이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데리러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제가 애를 데리러 저희 부모님 댁에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옆으로 미군 차량이 몇 대가 좀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2016년부터 이 문제가 있었는데 약간 좀 소강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군 차량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주피터 프로젝트가 여전히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머리에 그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순전히 기자적인 호기심으로 취재를 했고요. 거기다 제가 당사자이기도 하고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취재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일보 황석하 기자였습니다.